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자, 오늘은 빙초산 제초제를 활용했을 때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검증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검증 테스트를 하려고 하냐면은, 앞선 영상에서 이제 빙초산 제초제 농도별 테스트를 했을 때 7.5%로 해도 충분히 제초 작업이 되어서 계속해서 7.5% 농도로 제초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어떤 그 검증 테스트를 위해서 7.5%보다 농도가 조금 센 10%의 농도로 빙초산 제초제를 살포 후에 이제 이 토양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이제 할 건데요. 빙초산을 살포 후에 자연 분해가 되는 시간을 좀 기다려서 위쪽에 있는 상부 쪽에 있는 토양을 삽으로 걷어내 가지고 물과 희석해서 리트머스 종이로 pH 농도를 한번 측정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마찬가지로 이 고추 절지 재배를 하고 있는 고추나무 두둑에 있는 흙을 채취를 해 가지고 이걸로 미생물을 배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H 농도는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미생물은 제대로 배양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검증을 하는 영상으로 한번 같이 내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지금 현재 한쪽은 빙초산 제초제를 살포를 했고요. 지금 한쪽은 빙초산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두둑의 표면의 흙을 삽으로 채취를 해서 물에 희석한 다음에 각각 리트머스 종이로 pH 농도를 확인해서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봐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빙초산 제초제를 살포한 두둑의 미생물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흙을 좀 파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흙을 채취를 해서 그 흙으로 미생물을 직접 배양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배양했을 때 미생물이 배양이 된다고 하면은 토양 내에 미생물이 존재한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토양 내에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서 각각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빙초산 제초제를 하우스와 같은 시설 내에서 혹시 사용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측벽을 이런 식으로 개폐를 해 가지고 환기가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이제 올 수 있는 약해 같은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용기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쪽 보시면 빙초산을 살포한 그 두둑입니다. 그래서 이 두둑의 흙을 대략 한 이 정도, 자, 이 정도 가져가서 또 한 군데만 하면 그런가? 두 군데, 세 군데 파볼까요? 네, 세 군데 정도 파서 넣고, 이제 반대로 빙초산을 살포하지 않은 두둑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채취해서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부엽토를 채취하는 용기인데요. 가득 채우면 1kg가 되고 3칸을 채우면 500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급하게 이제 할 때는 1kg 정도로 부엽토를 채취해서 배양을 빨리 해서 간주해 주는데, 그래도 그렇게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500g 정도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미생물 특징상 토양 표면에도 물론 있지만은 토양 표면보다는 이 토양 내부에가 미생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살짝만 팠습니다. 3cm, 여기는 5cm 정도 될 거고, 여기는 3cm 정도 될 건데, 전체적으로 한 5cm 정도 파가지고, 네, 한번 최대한 토양 표면과 가까운 곳에서 파서 자,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붓고 한번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왼쪽 오른쪽 잘 봐주시고요. 니트머스 종이상 색깔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pH 농도 또한 보시면은 이렇게 6하고 7 사이에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정도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 빅조산을 살포한 토양과 살포하지 않은 토양의 이런 니트머스 종이의 변화를 봤을 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분이 거의 마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요. 거의 7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색으로 됐네요. 이제 우리가 보통 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성이라고 하고요. 7 밑으로 해서 이제 산성에 가까운 땅이 되고, 7이 넘어서서 이제 그 위로는 또 알카리성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주는데, 보통 저희들이 농사를 짓는 땅 같은 경우는 pH 농도를 6.5에서 7 정도로 항상 맞춰놓고 농사를 시작하는 것을 항상 추천을 합니다. 뭐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빙초산 제초제를 활용한 후나 또 활용하지 않은 거나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생물을 한번 배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3칸 정도 되는 정도인데요. 이 정도를 하면 500g 정도가 됩니다. 저울에 한번 달아 볼게요. 0점 눈금에서요. 네, 500g이 살짝 넘는데 이 용기의 무게가 대략 이 정도 나갑니다. 0.5 정도, 0.500g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딱 그 정도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을 배양할 제 농장 안에 작물을 재배한 토양에 흙을 500g 채취를 했네요. 다음은 이 천일염을 500g 남았습니다. 용기 무게가 있기 때문에 눈금이 살짝 넘어가는 것은 그 용기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집에서 먹고 남은 오래된 밥인데요. 잡곡밥을 이렇게 1kg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부엽토 500g, 천일염 500g, 그리고 제가 만드는 미생물을 만들 때 배지, 즉 먹이가 되는 잡곡밥 1kg을 해가지고 이제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쌀뜨물도 있고, 또 그러면 또 여러가지 천면 우린물이라든지 또 고추밭에 줄 거기 때문에 고추로 만든 액비라든지 이런 걸 첨가해 주면 좋은데요. 그런 것들은 오늘 넣지 않고 그냥 이 3가지로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빙초산을 살포하고 난 토양 내에 있는 어떤 미생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3가지만 넣어서 미생물을 한번 배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양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영상으로 담지 않고요. 혹시 배양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제 채널 재생 목록에 보시면 미생물 이야기라고 하는 그 부분에요, 소량, 중량, 대량 이렇게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생물 배양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결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대략 이틀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 반나절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36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미생물이 배양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생물 지금 현재 기포 서클 형태가 지금 테두리로 해가지고까지 싹 찬 상태죠. 이 기포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가운데에서부터 이 서클 형태로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제 보시면 내부 온도도 25도 방금 밖으로 뺐더니 온도가 내려갔는데, 내부 온도는 현재 25도 됩니다. 설정 온도가 20도에서 21, 2도 정도에다 설정을 제가 돼지꼬리 히터를 해놨는데, 설정 온도보다 좀 더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지금 안에서 미생물들이 굉장히 지금 증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미생물 배양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했고요. 대신에 이제 부엽토를 채취하는 만큼 깊이는 안 했고, 최소한 빙초산 제초제를 살포한 표면하고 가까운 곳에서 흙을 채취해 가지고 지금 배양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미생물이 배양이 확실히 잘 됐습니다. 저도 제 작물을 키우는 흙 가지고는 처음으로 배양을 해 봤거든요. 섞어서는 가끔 해봤는데 처음으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잘 되네요. 더더군다나 고추밭에 있는 흙을 정균으로 해가지고 배양을 했기 때문에 고추에 아무래도 더 좋은 미생물균들이 굉장히 많이 증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2시간 즉 총 48시간을 배양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막과 그 다음에 썩을 층이 뚜렷하게 더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미생물의 배양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빙초산 제초제를 사용을 했을 때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pH 농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양 내에 미생물 존재 여부를 이 두 가지를 직접 검증해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둘 다 성공적으로 검증이 된 것 같고요. 빙초산 제초제를 사용을 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섭니다. 일반적으로 뽑거나 덮어서 제어하는 게 가장 좋고요. 친환경 인증 농가가 아니라면은 뽑거나 덮는 게 힘들면 빙초산 제초제를 사용해 가지고 최소한의 내 토양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좀 배제해서 사용을 이 빙초산 제초제로 해도 제초 작업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또 있으시면 댓글이나 또 제가 설명글에 메일 주소를 띄워 놓을 테니까요. 긴 내용일 때는 메일로 주시고 또 짧은 내용이실 때는 또 댓글로 내용 또 질문을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즐겁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